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 생활자를 위한 물가 상승 대응과 절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평일 점심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시니어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급등한 물가도 큰 원인 중 하나죠.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넘다 보니 차라리 20,000원 정도 내고 다양한 메뉴와 차까지 즐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요. 이 영향은 연금 생활자들에게도 크게 다가오고 있죠. 영화에서도 이런 상황을 다룬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영화 움베르토 디에서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 움베르토는 연금이 적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하숙료를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게 돼요. 심지어 유일한 반려견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죠. 또 다른 예로 미국 코미디 영화 고잉 인 스타일에서는 70세가 넘은 3명의 노인이 주인공이에요. 그이들 중 한 명은 연금 수령 자격을 잃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빚에 시달리게 돼요. 결국 절망에 빠진 세 친구는 은행 강도를 계획하게 돼요. 이렇게 영화 속 이야기처럼 연금 생활자들이 물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고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꺼냈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어난 수명만큼 돈도 더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물가 상승은 구매력 변화를 불러와요. 점심으로 5,000원이면 충분하던 것이 10,000원을 훌쩍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은퇴자의 노후를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러한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과 관계가 밀접해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물가 안정이라는 중대 목표에 집중해요. 여기서 물가 안정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물가 안정은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주로 금리를 조절해요.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은 적절한 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해요. 하지만 금리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렇듯 물가 안정 정책은 금리 정책의 핵심이에요. 특히 대출금리 인상폭은 이자율 상승폭보다 항상 커요. 혹시라도 은퇴자가 부채를 가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해요. 은퇴 후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더미를 안게 되는 상황도 종종 접해요. 2022년 상반기 기준 60대 이상 개인 파산자는 전체 신청자의 10명 중 4명을 차지해요. 주된 파산 원인은 생활비 지출 증가 51%, 실직 49%, 사업 실패 45%로 인한 소득 감소예요. 특히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도 11%로 급증했어요. 또한 불경기에도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자영업에 나선 노인들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빚이 늘고 있어요. 이처럼 노인 파산이 최다를 기록한 배경에 고금리, 불경기도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원금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늘고 있어요.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기에 채권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금융 대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과도한 위험을 안고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위협들은 은퇴 후까지 재무적 관점에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줘요. 은퇴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는 위협과 함께 고려할 키워드는 절약이에요.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적을 듯해요. 그럼에도 퇴직자의 일부는 여전히 자산 늘리기에 초점을 두곤 해요. 퇴직 후 모아둔 자산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절약은 중요한 전략이에요. 강창의 소장은 은퇴 후 삶에서는 절약, 지출을 줄이는 일은 자기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그는 절약이라는 전략은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설명해요. 즉 절약할 수 없다면 가장 투자 성과가 높은 투자 상품임을 알면서도 내다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전해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9,000원으로 마무리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 10%의 수익률을 높인 결과예요. 금리나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자산 운용 방법이 절약이에요. 필자의 지인 중에 시골의 빈집을 활용해 작물을 키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몇 있어요. 전보다 덜 쓰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수십 년째 살아오고 계세요. 혹자는 한 달 생활비로 500만 원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해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인 사람과 100만 원인 사람의 은퇴자산 최저 기준선은 같을 수 없어요. 은퇴 후에는 적게 쓰면서도 어떻게 더 잘 지낼까?가 더 나은 질문 같아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질문이에요.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이전처럼 소득을 높이려면 은퇴 후에 귀중한 시간, 자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라도 절약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또한 돈을 벌고 모으기는 어려워도 잘못된 투자로 한 번에 날리기는 쉬워요.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절약에 관심을 귀 기울이는 게 나아요. 일본도 노후 준비는 부족한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절약하는 소비가 늘어났어요. 한 조사에서는 수년 전에 비해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70세 이상에서는 72%가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가장 소비를 줄인 영역은 의복, 외식, 취미 순이었어요. 앞으로 절약하고 싶은 분야로는 외식, 의류, 식료품이 꼽혔어요. 일본인의 7가지 절약법에는 식비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세우기, 수도 광열비 절약하기, 보험료나 통신비 같은 고정비 점검하기, 자동차 처분하기, 연금 미뤄 더 많이 받기, 주택 영목이지 활용하기, 건강 유지로 의료비와 간병비 줄이기 등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은 연금 생활자들이 물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고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도 이 전략들을 참고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